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1일 새벽 4시에 갤럭시 언팩 2019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삼성은 애플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쌍두마차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자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탑을 달리고 있는 두 기업은 고전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에서 2019 언팩 행사를 개최했었기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 심각할 만큼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감정도 예전만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S10과 폴더블 폰이 좀 더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지금도 많은 유저들이 사용 중에 있는 갤럭시 노트 9과 비교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갤럭시 S10 사전 예약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모델의 차이를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종합적인 스펙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갤럭시 S10의 우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플러스 모델의 경우 전체적인 사이즈와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조금 늘어났는데 스냅드래곤 845와 855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크기는 줄고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해상도는 S10 플러스의 경우 3040, 1440, 노트 9은 2960, 1440으로 약간 더 선명한 편이고요. 하지만 눈으로 느껴지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슈퍼 아몰레드에서는 진화한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실제 더 가까운 색을 풍부하게 표현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유저들에게 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대 9의 화면 비율이 더해지면 영화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즐기는데 강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높은 색상 정확도는 풍부하고 선명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암을 표현하는 그라데이션 스케일도 향상되어서 태양빛 같은 강한 야외에서도 이전보다 또렷한 어두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0만 대 1의 명암비는 보다 어두운 블랙과 더 밝은 화이트의 표현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HDR10 플러스 규격 인정을 받은 것이 다이내믹 아몰레드인데요. 어떤 영상을 볼 때 실제 색과 유사하게 재현하는 광색 재현을 통해서 사실적인 색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SDR 대비해서 36% 더 많은 컬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베젤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있어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요. 중국 브랜드의 경우 슬라이드 형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 삼성의 경우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와 펀치홀 설계를 채택했다는 것은 이번 언팩 행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만 영상을 감상할 경우 다소 걸리적거리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번 출시작은 완전 노 베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샤오미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품 렌더링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노트 9의 경우 전면 카메라 렌즈는 800만 화소를 가진 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10 역시 마찬가지로 싱글 렌즈인데요. S10 플러스는 듀얼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메인 렌즈에 더해서 800만 화소의 f2.2 RGB 심도 측정 센서를 장착했기 때문에 광학적인 분석 데이터로 보다 정확한 사물의 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과 예술적인 효과들은
셀피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노트 9이 듀얼로 1200만 화소 광각 망원 이렇게 두 가지 렌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갤럭시 S10 트리플 렌즈로 1200만 화소 손떨림 방지, 자동 초점 4K 동영상 촬영, f1.5에서 f2.4 가변 조리개를 가진 망원과 1600만 화소 초광각 렌즈 f2.2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망원으로 광학 2배 줌도 지원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가변 조리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간에도 노이즈가 최소화된 사진으로 촬영 당시의 현장감을 보다 정확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넓은 배경을 촬영하기 위한 초광각은 가장자리 부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정 기능까지 제공해서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보다 더 넓은 파노라마 역시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현재 출시된 제품들의 경우 파노라마 풍경을 찍으면은 긴 줄로 연결된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진을 찍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풍경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게 갤럭시 S10인데요. 결과물을 기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퍼포먼스를 드러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한다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77도의 화각을 지원하는 일반 광각 카메라에 비해 약 4.3배의 넓은 장면을 담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나 노트9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도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보다 늘어난 30개의 장면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구도를 알아서 잡아주는 기능은 여러 번의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베스트 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갤럭시 S10 사전 예약은 머릿속에 그려본 분들이라면 색다른 지문 인식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인데요. 이것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초음파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과 화면 사이의 미세한 공기층 간격을 초음파로 직접 파악해서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제품이 뒤쪽에 지문 인식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문을 복사해서 갖다 대면 정상적으로 인식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그런 언론이나 뭐 이런 그 매거진 같은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가짜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스마트 뱅킹에 두루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중국 폰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웨이 제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문제가 하도 불거지니까 백도어 이 부분은 나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뭐 지문 정보를 도둑질 해갈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언팩 행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충전도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가족끼리 갤럭시 S10을 사전 예약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우리의 일상 풍경도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친구나 연인의 폰 위에 자기 것을 몰래 올려두었다가 꺼내가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분명 얼마 전에 완충을 했는데 뭐 이렇게 빨리 달리느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자신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위에 올려놓고 충전을 슬쩍 해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일도 분명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해당하는 CPU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노트 9은 그 프로세스가 스냅드래곤 845입니다. S10은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855인데요. 대만의 TSMC가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칩셋에는 4세대 멀티코어 기반의 인공지능 엔진이 탑재되었고 전작인 845에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속도의 경우 45%, GPU는 25%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연산 속도는 무려 1초당 7조회에 달한다고 하니 과연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요인과 함께 스냅드래곤 855는 5G를 지원하는 최초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대세 SNS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은 5G를 통해서 보다 선명한 콘텐츠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S10 사전 예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은품 혜택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닌텐도 스위치 등의 제품과 함께 일정 기간의 요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어팟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과열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는 보다 확실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정하기로 되어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고 추후에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퍼주는 것 같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보통은 대리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정식 인증을 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9과 갤럭시 S10이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갤럭시 폴드와 함께 갤럭시 S10도 이전보다 좀 더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볼 만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S10을 한번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에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모태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